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코스닥 곳버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60일선 터치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환율하고 구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뭐 일본 빼놓고는 특히 항생하고 중국이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그죠? 코스피는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코스닥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너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60일선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환율하고 구리가 저렇게 버티는데 다시 반등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장중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요 일단은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뉴스가 있나요? 뭐 뉴스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미국장이 조금 흔들렸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조정이죠, 조정. 그죠? 폭락을 위한 전조 증상이 아니라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일단은 코스닥을 정리를 했으니까 코스닥 장중에 이게 에코프로거든요. 야,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상단 라인 그려놓고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에코프로가. 그죠? 제가 코스닥 무너질 때 에코프로하고 에코 형제들이 무너지는지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무너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자 그랬는데 오늘 그 증상이 딱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5% 넘게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나중에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밑꼬리 달고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그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도 견고하게 이게 버티고 있었어요. 희한하게 잘 버틴다. 생각보다 잘 버틴다. 근데 에코프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가 에코 형제들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의 버팀목이 무엇인지 개미겠죠. 개미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버팀이 언제까지 버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글쎄 꽤 이 정도 흔들림에 요 정도 하락이다. 그리고 밑꼬리 달고 다시 상승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에코 형제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 장중에 요 60일선을 터치를 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오늘은 내릴 자리가 아니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저거는 그냥 조정이지 어저께 뭐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다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그냥 뭐 좀 안 좋은 그죠? 일단은 뭐 그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 무슨 7개 종목을 뭐라고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그쪽이 조금 하락이 크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하락폭이 꽤 크게 하락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차트상으로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이 굳이 하락할 필요가 없죠. 어저께 만약에 조정을 했다 그러면 오늘 하락이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제 하락을 했어야 될 자리에서 하락을 안 하고 오늘 상승을 했을 자리에서 하락을 해버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온다? 이 보장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려고는 미국이 또 한번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미국이 하락을 한다 그래도 덩달아서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60일선 터치를 한 거를 확인하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60일선을 완전히 이탈하면 이때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고퍼스로는 그죠? 고퍼스로는 지금 먹을 게 없는 자리예요. 일단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오히려 저는 오늘 장중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레버리지를 살까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나스닥은요 지금 레버리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버리지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코스피하고 나스닥은 레버리지 자리인데 코스닥은 아직도 곧버스예요.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돈이 어떠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그죠? 에코프로도 지금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상승에 대한 어떠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때려온 거예요. 너무 많이 땡겨왔어요. 과거에 있을
그죠? 주가를 너무 많이 땡겨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거는 어느 누가 아무리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를 잘 포장하고 이쁘게 만든다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거는 한두 푼도 없이 여기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돈의 자원이 있질 않아요. 이 시장 전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2차 전지가 어떠한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당장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때 미미 붙는다든지, 그죠? 투기성 자금이 여기 팍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멍하니 서 있다가 뒤통수 얻어맞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꽝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주가 폭락.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은 주식할 때 아니야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상상한 것부터 이상으로 상상이 있어요. 그때 한 대 또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 좋아요. 그죠?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 근데 매출액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약이 얼마가 돼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는데 그게 영원히 이어질 거냐는 거죠. 차라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슨 뭐 IT라든지 옛날에 테크주라든지 그죠? 이런 거 우리 다 뭐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 버블이라는 거를 다 경험해 봤는데 그때는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이게 돈이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카카오잖아요. 그죠? 카카오가 그 지금 택시 그죠? 그 카카오 택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택시 그 부르는 거를 다 점령을 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카카오 택시 없으면 택시를 안 부르잖아요. 거진 지나가는 택시를 일부러 잡질 않잖아요.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 택시를 부르겠거니 해가지고 한 군데 정차해 있어요. 시동 끄고 기름값 나가니까.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카카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카카오로 간다 보면 카카오가 그런 거를 만들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죠? 그때는 다 적자. 계속 투자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기가 지나니까 어떠한 그 시장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카카오 앱을 안 깔고 카카오로 택시를 안 부르면 택시가 오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뒤통수한테 딱 얻어맞는 그런 뿅 별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세상에 와야 되는데 이거는 다 보이잖아요. 매출액이 영원히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한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꿈과 희망을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버티는 것도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2, 3년에 걸쳐서 올라왔다 그러면 말을 안 하죠. 그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200만 원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안 좋다. 그래서 코스닥이 위험하다. 코스닥은 레버리지로 지금 투자하기가 참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 그냥 차트상으로 봐도 아무리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 그래도 쌍봉 나왔잖아요. 그죠? 이 쌍봉이 의미하는 거는요. 그냥 개미들의 심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 초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하나의 큰 축이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뚫고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레버리지를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뚫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그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로 먹을 자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 코스닥은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60일선 이탈하는 거 확실하게 이탈하는 거 확인을 한다든지 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는요, 그냥 좀 쉬어가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61선 미만으로 떨어지면 곧버스, 이렇게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일단은 오늘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코스피잖아요. 코스피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해요, 코스피가. 야, 지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어. 이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요. 그죠? 좀 이해가 되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자자르게 2주 동안 싹 빠졌는지, 그죠?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왔어요. 그 양봉이 전날. 그러니까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 음봉을요,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양봉이 2개가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쭉 나와줘야지. 이게 정리가 되고. 이 상태라 그러면, 라인 잡고 한번 올라가 보는 거 괜찮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200만 주 넘게 매수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의 에코프로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분명히 뱃속에 어떠한 있을 거예요. 슈퍼개미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기관들이 들어가 있든지 저거 떨어지지 않게끔 뭔가 조절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도는 정보가 없잖아요. 주도는 저 슈퍼개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 뿐이에요.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주돈 마음에 주돈이 알 수 있게끔 그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요. 저 코스닥 내일이라도 레버리지 사죠. 그죠? 그게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외국인. 그렇다고 외국인이 다 검은 머리고, 파란 머리고 노란 머리냐? 아니라는 거죠. 검은 머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제가 당장 CDF인지 뭔지 그거 사면요. 나왔잖아요. 그 외국인 자금으로 들어간대요. CDF로 거래하면요. 외국인 자금으로 투입이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거래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외국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정보는 외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뭔가 있다. 그러면서 주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도 주가가 무너진다. 그때 가서 고민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피는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주력으로 상승하는 게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죠? 미국 AI 반도체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언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소한 양봉 하나만 쭉 나와라. 오늘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오늘 한 1%, 1.5%짜리 양봉 하나만 나왔으면 오늘 바로 레버리지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어디 딱 라인 잡기도 애매해요. 그죠? 전고가 여기인데 차라리 여기까지 떨어지고 상승한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이거 라인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이거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고퍼스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 중간에서 떠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나스닥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섣불리 레버리지든 고퍼스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코스피는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지 고퍼스로는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고퍼스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 그러면 또 나스닥을 한번 봐야죠. 그리고 오늘 정리하게 된 게 환율이에요. 환율. 요거 이제 우리 장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환율. 그죠? 환율이 조금 지금은 환율이 0.3%가 빠졌거든요. 지금 1301원. 그죠? 환율이 그죠? 여기서 9시에 폭 떠가지고 얼마죠? 1307원. 1307원에서 꾸준히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따 마무리할 때 그때 왜 또 정리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5분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1분봉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1분봉이 나올래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1분봉 아니면 5분봉으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 30분 여기가 이제 우리 장 마감인데 여기까지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제가 이제 환율하고 구리 가격을 좀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구리 가격은 지금 3.8불이 무너져가지고 3.79불이거든요. 3.79불 그리고 마이너스 0.26%가 빠졌는데 여기가 3시 30분 그리고 10시부터 다시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구리 가격 상승하는데 그죠? 그리고 주가는 요동치고 이거 버틸 재간이 있나요? 지금이야 뭐 5시 이후에 다시 빠졌으니까 오늘 저녁에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죠. 나스닥을 정리했으니까 나스닥 1분봉이 안 나오네. 5분봉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빠지고 오르고 다시 빠졌다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그죠? 이게 등락폭이 꽤 커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대략 0.8% 그죠? 0.8%면 고퍼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1.6%거든요. 훅훅 움직이는 거예요. 훅훅.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사놓기는 고퍼스를 사도 레버리지로 그 ETF니까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로 중점적으로 봤는데 마이너스 4.3%인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 2.8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고버스 기준으로 1% 움직이는 게 너무 쉽게 움직이는 장이었어요.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죠?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늘 장 중에. 코스닥 고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그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요동을 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 저렇게 버틴기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에 항생 문 열면서 쭉, 그죠? 일봉으로 보는 게 빠르죠. 일봉. 양봉이 쭉 나왔죠. 그죠? 게임쉘. 근데 이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0시 30분에 항생하고 상해 증시가 열리는데 이제 디커플링.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 장에 하나도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걸 또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찐으로 디커플링 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장에서는 선물이 주가를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그죠? 현물이 아니라 저희 선물이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이게 또 오늘은 디커플링이 났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내일 또 동조가 돼가지고 같이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10시 30분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상해도 오늘 간만에 반등 나오고, 그죠? 상해 반등이 되게 센 건데 이거. 네. 그죠?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10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밥 먹고 와서 또 힘내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상해가 찐상승. 왜 그러냐면 차트상으로 봐도 어저께 내가 왜 상해 고퍼스를 못 샀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어제 음봉을 그냥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전저 잡고 이거 뚫고 올라오는지 확인해보고, 이거 만약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레버리지 한번 사볼만 해요. 그죠? 아니면 이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내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일. 이 주식이 어차피 다음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 미루는 현상이 있는데, 저도 계속 지금 증시가 그래요. 주가가 방향성이 없고 옆으로 흐르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살짝 흐를 때, 이럴 때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좀 요거는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어저께 나스닥은 괜찮았느냐? 안 좋았죠. 일단은 시작하면서, 그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시작하면서 위로 떴거든요. 어제, 그죠? 26일. 요거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요거 상승했을 때 이제 요거 보고 잠을 들었거든요.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잤는데 밤새 이렇게 이만큼 빠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 그러면 요 고점에서 빠진 거니까 저점까지 1.5%, 1.6% 빠진 거예요. 꽤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이거 지금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하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죠? 이렇게만 해도 그죠? 야, 이게 차라리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보면 더 머리 아픈 거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다가, 그죠? 흐르다가 뭐 21선 올라오고 11선, 60선 끌고 오면서 흐르다가 빠지면 이거 더 머리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흐르다가 빠지게 생긴 게 지금 에코프로하고 지금 삼성전자죠. 그죠? 이렇게 빠지면 이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서 떠야 되는데. 뜨면 괜찮은데 흐르다가 빠지면 머리 아픈 거거든요. 어저께 요거 좀 양봉 나오길래 옆으로 흐르나 생각을 했더니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튀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어느 자리든지 양봉, 어제 음봉 잡아오는 양봉, 그러니까 요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레버리지 들어가면 됩니다. 요런 양봉 나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주돌이 보는 거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한 레버리지지, 이거 뭐 지금 고퍼스 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퍼스 타 가지고 어디까지 밀려 나간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 지금 조정이 건전한 거거든요. 그죠? 이때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고, 지금 완전 오늘 만약에 다시 음봉이 나오잖아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야지 이럴 때는. 그죠? 고퍼스 타기도 애매해. 여기서 반등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스닥에 있는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견조해요. 어저께 지역은행 관련 ETF가 꽤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나?
그죠? 이거죠. 1.26% 상승했거든요. 아,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끝났네요, 어제. 그죠? 이렇게 빠지다가. 그죠? 윗꼬리 달고 이렇게 끝났는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조정 같은데. 그죠? 오늘 다시 한번 뻗쳐 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외국인들, 오늘 또 우리 장이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한번 봐야죠. 그죠? 뭐예요? 제가 이제 현물 볼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현물, 코스피가 마이너스 1000억. 그죠? 마이너스 1000억. 여기 또 연기금은 또 얘네들은 왜 사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아, 이 뜬금포들 아주 그냥. 그죠? 이 개관들은 볼 게 없어요. 그죠? 오늘 금융투자에서 확 밀어버렸군요. 금융투자 좀 많이 밀고. 그죠? 그러네.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빼고, 외국인들이 1000억. 아이고, 미미하죠. 코스닥도 시작하면서, 코스닥은 좀 셌죠. 10시 30분에 거진 1800개, 2000개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죠? 밀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확 민 건 뭐예요? 선물 9000개. 그래서 선물을 보자라는 거예요. 현물은 미미하고 선물을 보자고. 근데 오늘 그 코스닥도 많이 빠졌던 게, 그죠? 많이 빠졌던 게 선물을 밀었죠. 선물 7000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죠? 이렇게 힘으로 밀어버리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20만 개를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는데 여기서 곧버스를 치고 들어간다? 애매하죠. 그죠? 그럼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뭔가 버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뭐 기관이 들어오나 프로그램이 들어오나, 그죠? 없어요. 에코프로 BM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가 버티고 있냐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거래 9조, 10조도 안 됐죠, 개미들. 코스닥도 14조, 어제하고 별반. 지금 거진 한 2주 동안 15조를 못 넘기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이런 상태에서 상승하기가 힘들죠. 한번 뭔가 뻥 터져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볼 거 없어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지 지금 잠깐 야간 한번 볼까요? 환율은 계속 안정적이고 원자재 시장. 원자재 시장이 깡통이 돼버렸네. 춥죠. 파란색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죠? 특히 원자재 쪽에 곡물도 다시 상승하는 것 같더니 지금 이게 곡물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죠? 여기는 조금 빨개졌네. 지금 이 곡물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침체를 염두에 둬서 빠지는 건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무슨 그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세게 일어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라니냐인가 엘니뇨인가 하여튼 뭐 그게 있으면 설탕값이 굉장히 뜬대요. 그래가지고 설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거의 26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3불대로 급격하게 빠졌어요. 한 일주일 새에. 그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게 단기적으로 조정받아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추세 하락인지, 그죠?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코앞에 와 있는 게 침체잖아요, 침체. 그죠? 왜 침체를 또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3, 4, 5, 5, 6 아니야. 1, 2, 3, 4, 5, 6. 그죠? 4, 5, 6. 우리나라 치면 2분기. 그죠? 미국으로 치면 4, 4분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6월달로 끝나거든요. 6월달 되면 7월달 되면 또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또 나올 거야. 근데 이게 2월달보다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죠? 2월달이 너무 좋았어요. 2월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이제 좋을 게 아니라 그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현상 유지가 되는지 이것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라 한다.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올 하반기는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7, 8, 9, 10, 11, 12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 분기, 2분기 때 6월 달까지 끝나는 이때 7월 달 들어가지고 기업 실적이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받쳐주질 않는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삐끗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실적이 주가 발목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7월 23일인가요? 22일 날 뭐 FOMC 회의를 제가 금리는 못 올릴 거라고 말씀드린 게 먼저 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월가의 도박사들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도는 못 올릴 거다. 지금 더 올린다 그러면 전 세계 다 작살난다. 왜냐면 영국도 그거 따라 올리라고 금리 급격하게 50bp 올렸죠. 캐나다 올렸죠. 우리나라도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안 올리면 작살 납니다, 지금. 그죠? 오늘 뉴스 나온 것만 해도 그 몇 개 그 중소형 부동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 단기성이지. 그죠? 데일리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돈이 많아요. 더 뻗쳐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이걸 확인을 할 뿐이고요. 지금 디커플링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죠? 디커플링 났다 그러면 뭐 게임 셋이고. 그죠?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면 나스닥은 우상향, 나머지 이머징은 우하향. 그죠? 근데 우리는 반도체라는 그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미국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그나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가든지 뭐든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금리 인상 생각 안 하고. 금리 인상 한데 의도 터지는 게 나아요. 침체보다는. 이게 올라가가지고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나을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춥다라고 느끼면 안 좋죠. 아유 춥네. 그죠? 그리고 미국 야간 미니 선물이죠. 미니 선물, 이게 미니 선물이죠. 미니 선물이 야간이 또 0.44% 상승했거든요. 이거는 또 본장이 열려봐야죠. 이게 보통 거꾸로 가던데. 이렇게 빨갛게 되면 파랗게 되고, 파랗게 되면 빨갛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수, 지금 유럽은 그냥 보합권. 그죠? 보합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환율하고 불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환율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미국장이 그거 뭐 내일 결정해야 되지만 미국장이 오늘 큰 폭에 1% 이상의 상승이 있다 그러면요 내일 나스닥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비중은 뭐 10%든지 5%든지 10%든지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미국장이 상승해가지고 코스피까지 덩달아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다,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저점을 라인으로 잡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입을 할 거고, 코스닥은 내일 상승하더라도요 안 살 거예요.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닥은 아직까지 고버스. 얘네들은 레버리지가 빨간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내일 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미국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아니 뭐가 레버리지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바꿔야겠네, 위치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코스피하고 나스닥은 레버리지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해볼 거고, 코스닥은 레버리지는 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거 확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이걸 확인하려고 지금 현물하고 현물 매도를 보는 거거든요. 현물 매수 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오늘처럼 뭐 1,000억, 2,000억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적어도 한 3,000억, 4,000억 정도 매수세가 확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 않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로 밀어버린다, 현물로 뭐 한 5,000억 매도를 쳤다, 그러면 무조건 고퍼스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외국인들이 현물 들어오는지,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확인하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디 갔지? 10시 30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10시 30분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죠? 어떤 식으로 10시 30분에 움직이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검은색. 요 정도만 확인해도 내일 장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조금 쉬면서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쪽으로 뭐 레버리지다, 곧버스다, 상방이다, 하방이다 어느 쪽으로 뻗쳐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유튜버들, 경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얘기들이 헷갈려요. 그죠? 미국장을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적인 요인들이 다방면에 또 포진해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금리를 또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 유럽 때문에. 영국이 지금 아주 그냥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때는 한번 당했거든. 유럽 장작돼가지고 올겨울 난다. 이 뉴스에 야 유럽 망했구나 했더니 유럽 뭡니까? 그 뉴스 나오고 나서 10월 달부터 그죠? 10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뉴스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유럽, 영국이 어렵다? 글쎄요. 금융의 그 중심지 아닙니까? 영국이. 그렇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뉴스를 배척을 한 지가 꽤 됐어요. 뉴스 배척을 한 지가 지금 한 3개월 넘게 이 뉴스 듣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죠? 뉴스가 거진 안 맞으니까 다들 안 좋다고 그러고. 근데 주도는요 아직도 그 생각을 있어요. 미국장은 우상향할 것 같다. 근데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왜? 금리가 그죠? 5.25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금리 떨어뜨리려 그러면 증시를 한번 작사를 내야 되니까 강칠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주가 폭락은 한번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00포인트든 200포인트든 300포인트든 500포인트든 추가 하락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그거 예상을 해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죠. 왜? 이 증상이 나오려고 그러면 전조 증상이 벌써 몇 번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하는 행태들은 다 우상향이에요. 그죠? 나스닥. 돈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 반도체하고 AI 쪽에. 그러니까 그 어저께 뭐 많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저께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제 미국이 큰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속스는 또 안 빠졌어. 속스. 그죠? 속스가 0.26%. 그리고 엔비디아가 3.74%. 그죠? 3.74%. 이게 빠진 거냐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이게 빠진 거냐고요? 조정받는 거지. 그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늘 또 막 이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건데 이거 오늘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TSMC가 1.77%. 이렇게.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플러스권 매수해 놓고 다르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여기서 곧버스를 탄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커플링인지 디커플링인지. 그죠? 미국 주식들 뭐 많이 조정받았고, 그리고 조정받는데 쏙쏙 어저께 올랐잖아요. 그죠? 어저께 올랐는데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 다 말아 올렸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보면 복잡해. 다 지워버리고 몇 시, 10시.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죠? 코스피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곧버스를 탄다? 조금 애매하죠. 곧버스를 타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 27일 8시 30분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저는 곧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는 코스피하고 나스닥은요.
레버리지로 롱으로 한번 보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곱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구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외국인들 현물하고 현물 저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장중에 요거 움직임만 확인하는 것도요 참 재밌어요. 요거 그죠? 그리고 10시 30분에 긴장되죠? 저도 맨날 한 10시쯤 되면 주가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상해하고 항생 열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저기 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장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매수세가 나오는데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요 그냥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거래하는 것만 봐도 대충 나와요. 그죠? 그 정도 저기 눈썰미는 다들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